주식 해결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2주가 넘도록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상승 랠리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이 일단 고위급 무역 협상 다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는 23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이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힘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올라온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어서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세히 짚어볼 테니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의 앞으로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종목에 대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우리 시장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양시장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1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을 받은 건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TV 과장 광고로 신고를 했습니다. LG전자는 신고서에 삼성 QLED TV 광고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체 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고 밝혔는데요. 두 회사가 공정위에서 다툰 것은 이번 일이 처음입니다. 사실 이 논쟁은 신고 전부터 치열했습니다. LG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 국제가전 박람회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QLED는 그냥 퀀텀답 필름만 추가된 LCD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삼성은 LG전자 기자간담회 후 곧바로 반격을 했는데요. QLED는 그냥 LCD가 아니고 퀀텀답 입자에 메탈 소재를 입혀 컬러 표현을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TV 업계의 양대 산맥 중 공정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투자자 여러분들은 투자 결과에 따라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내년에 더 기대되는 LS전선 아시아 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는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종속회사를 갖고 있는데요. 구리 소재와 중저압 케이블, 차세대 배전 시스템의 생산 본격화로 인해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21% 성장한 308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LS전선 아시아는 특히 베트남 관련 사업에서 유망한데요. 베트남은 가파른 산업화로 인해서 발전 설비가 급격히 증가해 송배 전설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발전량을 감당하려면 도심 내 지중화 작업과 초고압 케이블 설치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LS전선 아시아는 베트남 유일한 현지 생산 업체이고요. 또 베트남 법인 가동률이 90%가 넘어서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LS전선 아시아 차트 보시면요. 8.57% 상승하면서 7,98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은 쿠쿠 보겠습니다. 쿠쿠가 펫 전용 공기청정기를 출시했습니다. 동물 털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먼지를 강력한 바람으로 흡입해 공기를 정화한다고 하는데요. 또 펫 전용 필터를 사용해 동물 털로 인해 내부 필터가 오염되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2020년에는 6조 원까지 커지고요. 세계 미래아크에서는요,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미래 10대 전망 분야로 꼽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쿠쿠는 매출 증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쿠쿠 홀딩스 차트 보시면요. 0.46% 상승하면서 10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힘 키워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 시간 찾아오고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 있으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올스타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2주 연속 시장이 상승 마감을 하니까요.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먼저 감명근 전문가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시장 같은 0.52%, 54%, 이 코스닥 시장 같은 0.52%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요,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439억 순매수세가 잡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331억 원 순매수세가 잡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제 다 양시장 모두 순매도세로 일관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1,816억이나 좀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형 IT주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국의 5G 상용화 소식과 비롯해서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5 장비 상용화 소식에 관련 5G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 2차 예약 판매도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마무리되면서 지금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장비 중에 원익 큐브나 유파 플라즈마 등 이제 폴더 부품 관련주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파주 농가에서 이제 두 곳에서 지금 아프리카 퇴지열병 관련 의심 신고가 또 하나 또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조정을 받았던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다시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다른 섹터 쪽에서는 이제 자금이 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좀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3분기 실적 전망에 이제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했고요. 다른 바이오주도 다소나마 지금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하실 점은 이제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 지금 현재 다음 주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낙폭을 키웠다는 것은 좀 다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다음 주 일정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요. 이제 중국이 이제 10월 1일부터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일단 지금 최근 들어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반도체 IT주를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중국 그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미리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일정을 한번 볼게요. 지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금 보면 이제 태풍이 지금 북상을 하고 있죠. 물론 대한해협 쪽으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태풍 꼭 유의를 주말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20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에 이제 참석을 합니다. 26일까지 이제 참석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계획돼 있습니다. 이때 나온 논제들이 아마 한반도 비핵화나 그리고 지소미아 관련 문제 그리고 앞으로 방위비 분담 관련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헬릭스미스 임상 3상 결과 이제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23일로 돼 있으나 그 다음 주 중으로 아마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4일에는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이 있고요.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주제로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그 관련 주들이 또 한번 다시금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25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식회계 관련해서 이제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이 관련해서 아마도 가격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9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 관심 많으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유럽 종양학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때 임상 발표 예정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수 앱지시나 바이오 제네틱스 같은 종목들 눈여겨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 이 바이오와 관련된 이슈 이벤트 일정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벌써 움직임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서 종목 고민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제이캐스터가 골라주세요. 네, 주식 해결사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추가로 선정해서 전문가 의견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종목함 열어주세요.
첫 번째 접수된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인데요. 매수가는 8,430원에 비중은 40%, 끝자리 번호 1072번이고요. 다음 종목은 LG전자입니다. 매수가는 66,200원, 비중 20%, 끝자리 번호 4959님이었고요. 세 번째 종목은 신라젠이 들어왔네요. 매수가 14,450원, 비중은 안 적어주셨습니다. 끝자리 번호 2657님이었고요. 네 번째 종목은 CS입니다. 중계기 관련 업체죠. 매수가는 6,540원, 비중 30%, 끝자리 번호 3696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헬릭스미스입니다. 매수가는 15만 원, 비중 10%, 끝자리 번호 1810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접수 목록이었습니다. 보너스 상담 리스트,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여러분들도 같이 챙겨보세요. 먼저 삼성중공업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 8,430원에 비중 40%, 끝자리 번호 1072님의 고민입니다. 삼성중공업, 요즘 선박 이야기가 또 긍정적으로 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최병진 전문가 삼성중공업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보유 관점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9,5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에서 조선해양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관련한 이제 조선 업종의 신규 발주 물량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신규 수주권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의하셔야 할 점이 이거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회원님께서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11,000원 잡아드릴 수 있겠지만 우선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 9,5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이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1차적인 목표 가격 9,500원 챙겨주셨고요. 그 이후에는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유 의견 남겨주셨는데 가격 전략 오게 되면은 저희에게 또 연락 주세요. 자, 다음에는 LG전자입니다. 매수 가격이 66,2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4959님의 고민입니다. LG전자는 어떨까요? 이 종목은 좀 무거워서요. 감명근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시나요? 네, LG전자 참 이게 좀 탈도 많았던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TV하고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 좀 아주 계속 부진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상반기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상적으로 또 LG전자의 실적 패턴을 보면요. 이제 상고 하저의 패턴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반기는 좀 좋으나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올해도 이제 그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뭐 7월 달에 아주 안 좋았죠. 계속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59,000원에서 6만 원 초반대는 지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하신 드린 대로 이제 기간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위에 71,000원에서 72,000원 사이 이쪽 밴드에는 아무래도 지금 저항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이상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71,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63,600원을 놓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LG전자 가격 전략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손절 가격은 63,600원, 목표 가격은 71,000원 챙겨주셨어요. 다음에는 신라젠 풀어볼게요. 매수 가격이 14,450원에 비중은 적어주시지 않으셨는데요. 끝자리 번호 2657님의 고민입니다. 신라젠, 이 종목은 오늘장에 움직임이 없네요. 다른 바이오 종목들은 올라가는 모습이던데요. 최병진 전문가, 이 기술적 분석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기업이지요. 작년에 웃게 만들었던 종목이고 올해는 울게 만들었던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팩사백 관련 임상 중단 소식으로 급락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매수 단가를 보자고 하면은 중단 이후에 어느 정도 내려온 자리에서 신규로 진입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자면은 우선은 아셔야 될 게 이 종목이 왜 내려갔는지, 하한가 랠리를 왜 나왔는지 이 부분을 아셔야 되는데요.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상장 전부터 유명했던 게 팩사백이라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유명했습니다. 간암 치료제로 유명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팩사백 말고는
뛰어나게 뭐 지켜볼 만한 시작 파이프라인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임상 중단이라는 것은 굉장한 신뢰도의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단가, 저가에도 매수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내려온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내려온 것만 보더라도 좋은 기업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팩사백 같은 경우에는 핵심 파이프 라인이 눈에 띄는 개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헬릭스미스 삼성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우상향 흐름으로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12,000원 부근으로 올라올 경우에 절반 이상 매도 관점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는 23일에 이 헬릭스미스 임상 3상 발표 있다고 하니까요. 그 일정 확인해 보면서 이 신라지는 움직임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 12,000원 챙겨주셨고요. 보유 의견 남겨주셨네요. 다음에는 CS 풀어볼게요. 매수 가격이 6,540원입니다. 비중 30% 끝자리 번호 3696님의 고민인데 굉장히 오래전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분의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명근 전문가께서 해답 좀 제시해 주시죠. 네, C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날 찾아보니까요. 무려 한 2012년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매수 가격이 맞다면요. 그만큼 오래 보유를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매도를 하시라고 해도 매도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그걸 제가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S 같은 경우는 RF 중계기나 광중계기 같은 통신 장비를 이제 소형 제조하고 그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이 잘 통하지 않는 음영 지역, 미세 음영 지역이라 하죠. 이쪽에서 만약 통신 그 연결을 위해서 이제 증폭을 해서 재방사하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죠. 실적상으로 보니까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적자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딱히 뭐 올라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 매수가까지 지금 올라간다는 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지금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지금 5G 관련주가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 영향으로 봐서 차트로 봤을 때는 참 한 1년치 정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그래도 간략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제가 지금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최근 들어 이제 5G 관련해서 이제 그 수급들이 몰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지만은 5G 대장주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크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 대응을 한다면 일단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인 4,300원까지 하겠습니다. 4,300원대 되면 지금 30%시네요. 30%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적어도 10% 이상은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다음 쪽으로 교체 매매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손절가는 뭐 물론 안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3,000원 정도 놓고요. 3,000원을 이탈하시면 차라리 그냥 과감하게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CS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이 5G 관련한 수혜 기대감이 가장 커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1차 목표 가격 4,300원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혹여라도 손절가 이 3,000원 터치하게 되면은 전량 정리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다음에는 헬릭스미스 풀어볼게요. 매수 가격이 15만 원, 비중 10% 끝자리 번호 1810님의 고민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또 수익권에 계신 분입니다. 헬릭스미스 이대로 좋은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최병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수익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나 이런 관점보다는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절반을 매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만 원 선을 쉽게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더라도 20만 원대에서 저항대를 쉽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무겁다, 더 추가로 상승을 하기 위해는 삼성 결과가 나와야지만 나는 돌파를 시킬 거다. 이렇게 지금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주에 삼성 관련해서 결과 발표권이 있습니다. 23일에서 27일 사이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는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굳이 기대 심리로 어떻게 보면은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굳이 불확실성에 모험을 걸지 마시고 우선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하신 다음에 만약에 삼성이 잘 나온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주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 잡는 관점으로 잡으시고요. 지금 절반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헬릭스미스 다음 주 23일에서 27일 중에 이 발표가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모험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비중 반 덜어내시고 또 상황 보고 어떻게 할지 향방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다시 한번 다음 주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너스 상담 리스트 풀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들도 확인해 볼 텐데요.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서 체크해 드릴게요.